자, 페이스북은 일단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게 이제 블로그라는 걸 활용을 했었는데요. 블로그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혹시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상품을 파시겠죠. 그렇다면 소통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SNS 중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마케팅이다. 즉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적인 SNS가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할 거예요. 자, 158페이지. 그럼 우리가 페이스북을 써야 되는 이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얼마 전까지 열심히 포스팅을 했었고 그 글들이 상위 노출되는 걸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마 단톡방에 간단하게 보내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은 정보를 찾을 때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주로 우리가 상위에 뜨게끔 할 때 광고를 하지 않고 그래도 위에 잘 뜨게끔 하는 게 블로그고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신뢰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블로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만 해당이 되느냐? 검색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 가만 고객들한테도 노출이 돼서 보여질 수 있으려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SNS들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 가만 고객들이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공간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8페이지 1번인데요. 페이스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나와 있죠. 페이스북은 고객과 판매자 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페이스북의 최근 게시물은 감성을 자극하고 웃음과 재미, 정보까지 전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또 고객을 참여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들도 많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좋은 점은요. 타겟 고객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판매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또 우리가 다루게 될 페이지에서는 인사이트나 광고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프로필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실제 홍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광고하기가 없으니까 광고를 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는 개인 프로필 말고도 그룹하고 페이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프로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에 대한 어떤 브랜딩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어떤 컨텐츠를 이제 홍보하거나 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거고 광고도 가능한 게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는 강력한 인공지능 마케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종량제 기능이 있는데 하루에 개인에게 노출되는 광고가 제한돼 있어서 무작위로 광고가 홍수처럼 밀려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일단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이지라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회사나 아니면 서비스가 있을 때 그런 서비스에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소통하는 그룹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마케팅 하실 때 많이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 마케팅의 4가지 기둥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개인 프로필은 나를 브랜딩할 때 쓰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기업을 브랜딩하고 콘텐츠를 마케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라면은 각각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되면서 쇼핑몰 마케팅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중간에 이제 페이지를 만든 상태에서 광고를 하겠죠? 이 광고는 내가 원하는 타겟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 구매로 전환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할 때 광고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 자체는 철저하게 타겟 기반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페이스북이 GPS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실시간 위치 기반 타겟팅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내 매장 중심 몇 킬로 반경 안에 몇 살부터 몇 살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SNS 도구 중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액티브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산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해서 누군가의 어떤 게시글에 우리가 좋아요를 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누구가 좋아요를 다른 글이 그 친구들한테 또 보여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퍼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좋아요나 댓글 공유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이스북에 이 게시글에 관심사를 표현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서 내 친구들한테도 그 글이 댓글이나 공유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마케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페이스북으로 마케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좀 시너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온라인 마케팅과 SNS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을 서로 간에 연결하고 융합을 시키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마케팅 구조가 될 수가 있으므로 나의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뭐 블로그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적고 페이스북에서 간단하게 태그를 통해서 들어와서 블로그의 내용을 보게 한 다음에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서 내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해서 또는 쇼핑몰로 넘어오게 해서 물건을 사게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운영을 하신다면은 아마 성공하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페이스북만은 아닌데요. 어찌됐건 간에 각각 SNS에서 내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아마 얘기를 했겠지만 나 혼자 내 상품이 좋아요라고 떠벌리는 것보다 다른 좀 바람잡이들이 같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집단으로 좀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즉 친구를 추천하거나 내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로 추천을 한다든지 다른 그룹으로 추천하면서 서로 간에 연결되는 그런 협업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틀리에 대해 설명을 했던 건데요. 우리 비틀리는 URL을 줄여서 만들 때 쓰는 URL 쇼트너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URL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 URL 주소가, 그러니까 웹페이지 주소가 너무나도 길면 사실 누르게 되질 않거든요. 특히나 페이스북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PC에서 다루긴 하지만 사람들은 모바일에서 주로 봐요. 그럼 모바일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주소가 긴 주소가 들어가면 막 몇 줄, 막 두 줄,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길게 보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주소를 사실 눌러서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이런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는 적을 수 있는 글자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URL이 길어져 봤자 사실 좋은 점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유입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 분석하실 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우리 피드의 게시글을 보고 만약에 내 블로그로 찾아오게끔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블로그 주소를 넣는데요. 그랬을 때 페이스북에서 들어왔다든지 어떤 유입 경로를 우리가 제대로 얻기가 조금 힘들 수 있으므로 그때 이제 비틀리를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틀리는 URL을 줄여서 만드는 그런 단축 URL 도구인데요. 제가 아마 사전평가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비틀리라고 적으면은 이렇게 URL 쇼트너 사이트로 들어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다가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놓으면 지금처럼 이런 창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서 링크를 긴 URL을 여기다 넣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짧은 URL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각각의 SNS에다가 활용할 때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을 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요 밑에 보면은 867건 이렇게 눌러서 들어온 걸 한번 볼게요. 제가 비틀리에서 마진 계산기라고 줄여서 이렇게 만든 비틀리인데요. 눌러보면은 네이버 블로그 글이에요. 근데 이 링크를 눌러서 867클릭이 일어났고 보통 보니까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일어났고 그리고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유입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재팬도 있고 뭐 다양하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사실 이걸 눌러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왔고 며칠 날 들어왔고 며칠 날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일반 URL로는 어렵지만 이렇게 비틀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더라. 요렇게 저번에도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게시글 올려보면서 이 비틀리도 한번 활용을 해볼 계획이긴 해요. 자, 여기는 넘어가고. 자, 요거는 이제 북마크에 넣어둘 사이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만약 페이스북으로 마케팅 한다면 요런 사이트들은 좀 자주자주 들어가게 되겠죠. 내 페이스북의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 쇼핑몰과 같이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을 북마크에 넣어두고 자주자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 정도입니다. 자, 그 밖에 세팅들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페이스북 글쓰기 할 때 유용한 이모티콘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 URL 주소 말고도 그냥 검색해서 페이스북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만 쳐보셔도요. 바로 떠요. 페이스북 기호라고 써도 뜨고. 그리고 여기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페이스북 하면 게시글 쓸 때 바로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광고를 할 때는 또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블로그처럼 페이스북도 막 글자체를 예쁘게 고치고 어디다가 뭐 스티커를 넣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에 글을 적으실 때는 되게 뭐랄까 좀 심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모지들을 넣어주게 된다면 그래도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훨씬 더 읽기 쉬운 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이모티콘을 쓴다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광고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 자체에서 텍스트 비율이 20% 미만인 이미지를 아무래도 광고가 더 잘 퍼지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집어넣어 놓은 부분이고요. 옛날에는 20% 미만, 20%가 넘어가는 것들은 아예 게시를 못하게 그렇게 걸렸었다면 그게 풀린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20%가 넘더라도 어쨌든 광고를 하실 수는 있는데 도달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 이런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으로 마케팅 하실 때 인구 통계적 타겟을 잡을 수가 있더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하시는 점의 좋은 점은요. 일단은 세분화된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한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실제로는 같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할 때 광고 관리자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광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타깃 분석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해시태그가 좀 많이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블로그에서는 키워드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게 하고 상위 노출이 되게 하는 도구로 키워드라는 게 있었다면 페이스북에도 똑같이 키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름은 해시태그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키워드 앞에다가 샵만 붙이면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도 이런 해시태그가 기반으로 돼서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시태그 넣어서 정리하시는 거 까먹지 말고 적으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말이 좀 많았으니까 다시 조금 정리해 볼게요. 페이스북은 개인 프로필이 있고 페이지가 있고 그룹이 있어요. 우리 개인 프로필은 회원가입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개인 계정이 개인 프로필 계정입니다. 보통은 친구랑 팔로우 관계로 되어 있고요. 5,000명의 친구가 다 쌓여지고 나서는 팔로우 관계로 쌓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팔로우라고 하면 네가 뭔가 싶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즐겨찾기 같은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개인 프로필에서는 보통은 이제 개인적 관계의 경우가 되겠고요. 친구를 신청하면 승인을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개인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요. 기업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단은 개인 프로필이 있어야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개인 프로필 하나가 있을 때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마케팅용으로 쓰시기가 좋고 페이지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도 있고 펜수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페이지예요. 그 대신에 장단점은 있겠죠? 개인 프로필 계정은 우리가 아마 가입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친구 추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알 수도 있는 친구라든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쫙 떠서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시고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는요, 개인 계정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개인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부러 서로 연결하지 않는 이상 이 개인 계정에 있는 친구들이 내 페이지를 알고 들어와서 막 어떤 뭐 보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페이지가 좀 불편한 점이라면 아까처럼 친구 추천 기능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페이지를 운영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 추천 있으면 막 우리가 좋아요 또는 친구 추천을 막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됐잖아요. 근데 페이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대신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개인 프로필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잘 활동하시면서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페이지에다가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진짜 개인 용도로 개인 프로필 계정을 쓰고 있고 페이지를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친구를 이렇게 초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페이지를 홍보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룹 설명할게요. 그룹은 일종의 네이버에서는 밴드 아니면 카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밴드나 카페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취미나 동호회, 어떤 뭐 카페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도 마찬가지로 개인 계정이 있으셔야 만들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 회원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룹 안에는 판매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개인 계정, 페이지, 그룹 이렇게 3종으로 페이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각각의 타임라인하고 뉴스피드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타임라인은 나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면 뉴스피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지는 공간을 뉴스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페이스북을 잠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로그인 해주세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다들. 페이스북의 구성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거라 지금 보실 부분은 16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창은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슷하긴 보이죠? 자,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로그인했을 때의 창이에요. 자,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이거는 페이스북 로고입니다. 이거 누르면 항상 제일 첫 창으로 다시 오는 거, 그죠? 자, 중간에 보면은 페이스북 검색바가 보여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는 관심사를 많이 찾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요런 표시가 있죠. 요거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원래 소통의 공간이니까 내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메신저를 켜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걸 페메라고 많이 부르곤 해요. 페이스북 메신저라 해서. 자, 그 다음 여기 종 보이죠? 요건 이제 알림이에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뭐 누가 어찌했다든지 뭐 누가 뭐 어떤 게시글을 올렸다라든지 뭐 이런 알림 사항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옆에 제 얼굴 같은 거 보이죠? 여기 이제 계정인데 이 계정을 누르면 내 개인 계정과 페이스북이 만약에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내가 다른 페이지랑 이렇게 전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정에 대한 건데 내 어떤 설정 개인정보를 본다든지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는 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한 줄 쭉 설명드렸고 이 밑에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 옆에 메뉴입니다. 이 옆에 메뉴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제일 첫 화면인 홈, 즉 이 화면으로 바로 띄워서 볼 수도 있을 거고, 이 밑에 보면은 제 이름 보이죠? 수정리라고. 자, 이거는 제 개인 계정이거든요. 개인 계정에 들어가서 개인 계정 내용들을 볼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위에다가 커버를 이렇게 꾸며 놓은 상태고, 타임라인에 이렇게 글들을 올려 놓은 상태예요. 그죠? 자, 왓치라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들을 모아서 보고 싶어요 라는 경우는 이제 왓치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동영상들 되게 여러 가지가 보이죠? 뭐 오늘따라 좀 마음에 안 드는 동영상들이 많네요. 넘어가고, 이건 이제 친구. 그래서 친구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개인 계정은 어찌됐건 친구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친구 추천이나 요청 같은 것들이. 네. 뭐 다 우리가 확인 누르거나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친구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모두 보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몽땅 보여주는 게 모두 보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제가 가입한 그룹,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내비게이션 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스토리랑 릴스라는 게 보이는데요. 스토리는 뭐냐면 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24시간 동안 보여질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 스토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스토리는요, 24시간 동안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안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걸 올려놓게 되면은 제일 상단에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누구누구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은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게시글을 올린 거는 내 뉴스피드, 잠깐만요. 내 개인 계정 프로필에 타임라인에도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뉴스피드에도 퍼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부분서부터가 이제 뉴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1일 전에 올렸는데 보시면 주말 스타그램 광화문 나들이 점점 더보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블로그 글과는 달리 페이스북의 글이나 인스타그램의 글들은요, 글보다는 그림이나 동영상이 더 위주가 돼요. 그래서 한 두세 줄 정도 보이고 숨겨져요. 그러면 이 글을 더 보고 싶으면 더보기를 눌러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들이 보면은 막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나 화려하지 않죠. 어느 부분 뭐 강하게 뭐 강조를 준다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내가 강조를 줄 수 있는 수단이라 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내가 강조할 부분에 해시태그를 넣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부분이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강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모지를 이용해서 조금 꾸며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예쁘게 4컷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사진을 원래 한 장 한 장씩 올린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사진을 올릴 때 1:1 사진으로 4장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창문 형태로 예쁘게 레이아웃이 배치돼서 놓여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분 건 이렇게 받고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에듀윌에서 광고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제 나이가 그래도 한 30 중반 정도 되니까, 중후반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 무렵 되면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대를 좀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냥 글을 적으면 되게 심심해 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선물 표시라든지 번개 표시와 같이 어떤 이모지들을 넣어서 꾸며놓은 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더보기를 눌러서 펼쳐보면은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릴스랑 짧은 동영상이 중간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좀 잘 만드신다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통해서 어떤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래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요거를 좀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룹에 그룹원이 글을 올린 거예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그룹에 그 그룹원인 이병준 씨가 어떤 글을 올린 건데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 이렇게 뜨는 이유가 제가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그룹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원들이 그룹에다 얘기한 것들이 그 그룹원들한테 퍼져서 뉴스피드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룹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좋아요가 좀 많이 눌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안 보여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광고를 한 건데 여기 좋아요를 누른 것들이 보여요. 페이스북은요, 이렇게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게시글이 괜찮거나 하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그 SNS를 찾아갈 수가 있고, 만약 이 사람이 올린 게시글이 괜찮으면 친구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친구 요청이 들어오는 건 이렇게 좋아요나 공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친구 추가를 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피드라는 공간은요, 내 친구들의 글, 그리고 그룹원들의 글, 그리고 내가 가입한 페이지의 글 또는 광고가 보이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광고가 보이는데요.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소통의 도구이다 보니 주 수입원은 사실 광고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이제 광고가 보이고 내 프로필이라든지 친구들의 연락처,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패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락처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6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개인 계정을 우리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느냐. 일단 개인 계정인 뉴스피드 또는 타임라인에서 포스팅을 하셨을 때 타임라인에서 포스팅을 하나 뉴스피드 아까 게시글 적기에서 포스팅하나 마찬가지긴 해요. 내 타임라인에 글이 쌓이게 되고요. 그 포스팅을 외부로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계정에다가 글을 적으면 나랑 친구 관계로 있는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퍼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페이지를 운영을 해서 페이지에 포스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페이지 타임라인에 포스팅이 저장이 되고요. 노출 시스템에 의해서 내 페이지를 좋아요를 하거나 했던 그 팬들의 뉴스피드로 보내지는 겁니다. 즉 구조가 얘랑 완전히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페이지에다가 내가 글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페이지에 아무도 없어요? 네, 팬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나 혼자 떠드는 일기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적었을 때 내 친구들한테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아니라는 거. 자, 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에서 그룹 타임라인이라는 공식 용어는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룹에다 포스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룹의 타임라인, 즉 토론 게시물 있는 게시물판에 쌓이게 되고요. 타임라인 노출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보셨듯이 그룹원들에게 뉴스피드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죠. 아까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약간 카페나 밴드처럼 서로 간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그룹들에 가입을 해서 소통을 하시면서 내가 그룹에다가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 관심을 가져하는 여러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에서 그럼 나를 브랜딩한다 라고 한다면
일단 브랜드명은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보통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캐릭터는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해서 구성을 하고, 콘텐츠는 아마 내가 사는 이야기나 나의 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높이고 나의 가치, 영향력을 보이는 그런 용도로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을 운영을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명을 지으실 때 보통 페이스북은 비활성화가, 개인 계정 같은 경우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실명으로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지만 다른 이름 추가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라든지 앨리스라는 별명을 지어놓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이름 밑에 엘리라고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 프로필 사진은 PC에서는 사진만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동영상 프로필 사진을 넣을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요 커버 사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사이즈를 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작해 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가로는 851, 세로는 315 정도 되는데요. 이걸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리 캠퍼스 있죠. 참 미리 캠퍼스 많이 이용해요. 그죠? 자, 미리 캠퍼스에 잠깐 제가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로그인 같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따가 만들 거라서. 자, 여기에 디자인 만들기 가보잖아요. 밑으로 좀 내려서 보시면은 페이스북에 여기 커버 사진 사이즈가 딱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한 아까 315에 딱 이 사이즈로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있어서 이 사이즈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커버 사진이라 돼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딱 누르면 그 사이즈가 딱 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디자인해서 저장해서 꾸미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를. 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개인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원래 제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었긴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텍스트만, 제목 텍스트만 딱 적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것들을 적어서 일종의 나의 개인 프로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 요 정도 얘기하고요. 컨텐츠를 담을 때는 종교나 정치 편향된 포스팅을 적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뭐 예술가가 되라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페이스북은요 블로그랑은 좀 달라요. 블로그는 우리가 길게 적었잖아요. 막 1500자 이상 적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페이스북은 긴 글이 어차피 잘 안 보여요. 먼저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먼저 보이는 컨텐츠, 그런 도구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글을 적어봤자요. 떠라 빨리. 여기 보시면은 네, 한 뭐 2줄 내지는 3줄 정도 보이고, 그쵸? 2줄 3줄 정도 보이고 안 보여요. 뭐 더 보기 이런 거 누르지 않는 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려면 요 사진이나 동영상이 먼저 보이는 구조라는 거죠. 인스타는 더 심해요. 네, 인스타는 어떠냐면은 사진이 더 먼저 보이고 글이 밑에 보인다든지 뭔가 다르죠. 그쵸? 어찌됐건 간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마찬가지인데 글이 먼저 보이는 구조가 아니다. 글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진이 위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PC에서 봤지만 주로 보게 되는 건 모바일에서 보실 거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너무 길게 적으시는 것보단 눈에 확 들어와서 더보기를 눌러보고 싶을 정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사실은 목적이겠죠? 그래야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글을 조금 센스 있게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다운 식견이 있으면은 나를 신뢰해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 매출까지 이어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는 사람들이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공유를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나 양질의 글을 담아주시게 된다면 서로 간에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밀리언 포스터가 되라. 이건 좀 자주 적어라 이거고.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어떤 페이지를 안내해 드려 볼게요. 뭐 페이스북에서 제가 검색을 할 건데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저는 항상 여기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검색창에다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언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거든요. 자, 이 페이지를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커버 자체가 딱 눈에 띄게 만들었죠. 자취인의 넘버원 안식처,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자취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학 초년생서부터 한 30대, 40대? 요즘 40 넘으신 분들도 자취생이더라고요. 한 45세 이 정도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노총각, 노처녀까지 판단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주 나이층은 20대, 30대일 거고, 물론 더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자취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상단 고정 게시물을 한번 읽어보자면, 지금부터 슬슬 알아둬야 되는 난방비 아끼는 보일러 꿀팁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거를 원래 10월 달에 올렸으니까 10월을 가정해서 생각해보면 슬슬 우리가 보일러를 틀 무렵이었을 거고, 그때 이제 아마도 뭐 기름값 뭐 이런 게 오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아낄 수 있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이렇게 정리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온수 조절을 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글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간에 아마 퍼서 날랐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상단 고정 게시물의 경우는 좋아요를 288건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댓글이 225건이 달렸었고, 공유만 해도 2700회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어떤 게시글을 주로 적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또 24분 전에 올렸대요. 국밥 처돌이를 위한 존맛 김국 레시피. 뭔가 되게 재밌는 글을 적었죠. 그쵸? 다이어트 중이어도 국밥은 포기 못해. 오, 이거 맛있을 듯 해서 이렇게 만드는 어떤 방법들을 올렸거든요. 자취하시는 분은 본인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레시피를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코골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런 혀운동법이라든지 가성비 파우더 이런 것들을 주로 정리를 해서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 나이대에 되시는 분들이 사진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좀 귀엽게 찍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좋은 정보를 자기만 보고 기억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보통 보는 게 뭘로 본다고요? PC로 본다고요? 모바일로 본다고요? 그렇죠. 모바일에서는 공유 굉장히 쉬운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간단히, 어떤 사람은 이거를 캡처를 해서 우리 톡방 같은 데 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 링크를 그냥 보내는 분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에서라면 서로 그냥 공유를 하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요 혀운동법 같은 경우 코골이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누구한테 전달할 것 같아요? 뭐 화장하시는 분들, 그쵸?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화장을 할 때 이제 가성비 파우더를 추천한다면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대는 한 20, 3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 자, 이런 나이대 분들에게 막 이렇게 정보를 보낸다면은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은요, 이 정보가 진짜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 정보를 그 사람한테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찾아서 들어와서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가망 고객들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중간중간에 얘네가 어디 갔니? 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찾고 싶은 게 있기는 해서 잠깐만요. 중간중간에 얘네 어떤 상품 같은 것들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찾아보고 있는데 바로 안 보여서 조금 걸리네요. 오늘따라. 이거는 아니고. 진짜 좋은 정보가 많네. 많아요. 엄청 많네. 네, 그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가 네이버 상에 네. 거기 그 사이트 많은 거기 꽤 이것도 많아요. 있고 네, 인스타그램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 네, 왜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 같이 하고 있고요. 요거 어때요? 흔하지 않고 센스 있는 자취 선물 모음집. 댓글 보면 자취생 잡혀 있으니 구경. 여기서 골라봐.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침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는 템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정보를 좋은 정보를 많이 받고 있다면 생각을 하기를 여기에 대한 무한한 어떤 신뢰감, 팬층 같은 게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정보들을 봤을 때 이거 좀 신박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상품이 있다면 사러 가겠죠.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아까 그 자취샘 잡혀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눌러가지고 뭐 댓글에서 아마 자취 선물 보러 가기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보통 옆에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이번엔 안 해놨네요.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주는 이유는요.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로 이제 연결이 돼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고급 올스텐 신식 배수구 타공망 해서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 이게 12,900원에 팔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이 상품을 사게 되지를 않아요. 보통 이제 링크를 타고 댓글 링크를 타고 바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좀 안 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거쳐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떼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비교도 안 했지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도 떼지 않았지 너무 사기적인 가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구입을 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가 오늘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867명 들어왔어요. 오늘 아직 오전이죠? 그래서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취를 하는 사람들만은 아니고 20대, 30대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죠.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두터운 팬층의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 구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바로 구매를 하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팔로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진짜로 제대로 페이스북을 활용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얘네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요. 제가 진짜로 강조하는 이유가요. 인스타에도 있어요. 뭐 아직은 페이스북 설명할 때지만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코골이 직방 보여요? 아까 요거 캡장 귀어지는 법 보여요? 아까 파우더 추천서 보이죠? 네, 여기 있는 이 정보를 그대로 여기서 쓰고 있네요. 그죠? 네, 왜냐면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를 인스타에 같이 올려지게 동시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업로드를 시키는 것도 있고 뭐 따로 올리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공구좌표로 넘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그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메뉴로 이렇게 메뉴랜다. 예, 사이트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주로 이런 내용들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영양제 추천이라고 한 거는 아마 실제 유명한 영양제도 있겠지만 유명하지 않은 영양제도 DM을 받아서 같이 집어넣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등, 2등, 3등, 4등, 5등에서 1등, 2등이나 뭐 4등, 뭐 5등 요런 애들 중에 뭐 3등을 하나 껴놓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뭐 설명하는 어떤 영양제를 하나 더 껴놓거나 하면은 실제 그게 다 정보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DM 같은 것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활용은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런 표시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상단 고정 게시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상단에 배치가 될 수 있게 이런 게시물들을 해놓은 거죠.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인스타 설명할 사례는 아닌데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겸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것만 운영할까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란 범벅이랑 뭐 주로 이제 레시피 같은 걸 많이 올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쪽으로는. 근데 선생님 네. 질문인데요. 네네. 저런 정보들을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찾고 검색해서 만들고 하는 거죠. 퍼갖고 와서 그냥 거기 정보성으로서 그냥 해주고 중간에다 광고 껴넣어버리는 건가요? 중간에 이제 간단하게 왜 우리 드라마에서도 PPL처럼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내 제품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정보성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 정보 안에 내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준다면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정보가 많은 곳으로 내 가망 고객들, 그 정보를 원하는, 즉 나랑 이제 관련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광고 홍보를 한다면 그게 제대로 먹혀들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데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가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힘들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자, 다시 페이스북으로 갈게요. 실제 운영하는 데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한 거예요. 벤치마킹 하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죠. 저도 사실은 원하는 어떻게 하나? 답이긴 해요. 하나만 딱 할게요. 자, 이 만개의 레시피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음식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데 여기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긴 해요. 남들은 어떻게 만드나 이런 거 구경하러. 근데 주로는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음식을 못하니까 잘하기 위해 레시피를 보는 거잖아요. 또는 음식을 해야 할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 보통 새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어떤 방법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홍보하는 거 보이죠? 화이트데이 곧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젤리 키트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네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만드는 레시피들을 올려서 두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런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조리 도구들 있죠? 이런 도구들을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어떤 공구 재료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냄비 같은 걸 쓸 때 아마 아이젠 베르그 뭐 에스크 뭐 이런 거 썼나 봐요. 자,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샵으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요리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여기 게 더 좋아 보여요. 아, 이거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게 되죠. 그쵸? 예, 그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만약에 링크를 퍼간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을 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만개의 레시피 뭐 만개백과 이런 게 찍혀 있어요. 워터마크. 그쵸? 그럼 누군가한테 퍼서 주더라도 아, 이게 만개의 레시피 자료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서 아무래도 퍼져서 나가더라도 내 그 로고가 그대로 노출이 된 채로 나가지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도 훨씬 더 낫겠죠. 주로는 이렇게 계량컵이나 사각트레 여기서 쓴 것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만개 레시피나 스토어 사이트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공구처럼 물건 파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만개의 레시피예요. 주로 이제 정보는 레시피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은 좀 광고가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레시피를 많이 담으면서 가망 고객을 많이 모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요를 하고 팔로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의 가망 고객인 거죠. 그러면 내가 내 게시글에다가 이렇게 어떤 광고를 올리거나 레시피 정보를 올렸을 때 이분들의 뉴스피드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페이지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뉴스피드에 이제 도달이 되면은 그걸 보고 바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의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투두라고 아까 봤죠. 요게 뭐냐면 아까 비틀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쇼트너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링크를 통해서 몇 명이나 며칠 날 방문을 했고 어디를 이용해서 방문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페이스북에서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얘네 이제 만개의 레시피 뭐 사이트도 있을 거고 다른 SNS들도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 미투드 로고랜다. 이 미투드 주소를 그대로 써서 올렸을 때 페이스북에서 몇 명이 들어왔고 유튜브에서 몇 명이 들어왔고 인스타에서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나 미투드와 같이 URL 쇼트너를 많이 쓰고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할게요. 자, 잘 운영하시는 업체들 조금 살짝 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보의 기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의 가망 고객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상품을 홍보하더라도 그것이 광고라는 느낌보다는 정보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게끔 해준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고민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아마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까지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케팅 글을 쓰실 때는 일단은 친구 이름 태그를 좀 익혀두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친구 이름 태그는 똑같은 글이 태그된 친구의 타임라인에도 동시에 게시가 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골뱅이를 적어서 친구 이름을 적는 그런 형태, 친구 이름이라보다 친구 아이디를 적는 그런 형태가 공유의 기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샵, 요거 해시태그죠? 그죠? 검색을 위한 색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 사업과 연관된 주요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시태그는 30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오프라인 장소를 선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장소를 태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장소의 지도가 노출이 되면서 매장의 위치를 알리는 지도 마케팅으로도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함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타임라인에도 같이 태그가 되어지면 같은 글이 게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퍼질 수 있게 하는 게 실제로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태그를 할 수도 있고 링크 게시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케팅 글쓰기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자면 프로필 타임라인의 게시글과 사진은 수정은 돼요. 하지만 페이지의 게시글은 글만 수정이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피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 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글이 내 뉴스피드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자, 뉴스피드의 게시글은 휘발성의 속성이 있어서 어차피 조금 후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요한 게시글이라면 저장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좋아요. 아까 살짝 언급을 했었죠? 노출 확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좋아요를 누른 글을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마케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글엔 좋아요를 많이 달겠죠? 그럼 그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정말로 좋은 글을 많이 올릴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이 글이 정말 좋다면 내 페이지에 팬으로 또 등록해서 그 정보를 얻고자 하겠죠? 그렇게 노출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마케팅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글에는 일단 댓글에는 글만이 아니라 사진과 이모티콘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골뱅이 태그를 이용해서 친구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선 친구 소환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하기인데요. 게시글 공유를 하는 건 페이지를 홍보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글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내 타임라인이나 친구 타임라인 또는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 등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공유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댓공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좋아요 댓글 공유는 되게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아요. 실제 내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좋아요나 댓글 이런 것들이 좀 많을수록 내가 일단 더 기분도 업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내 기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것도 좋아요나 댓글 공유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게시글을 올려서 좋아요나 댓글 공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페이스북에서 패치는 친구거나 팔로우인데요. 아까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친구는 친구 요청에 대한 수락이 이루어져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팔로우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바로 팔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에서는 이웃과 서로 이웃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는 상호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고 팔로우는 일방적인 상하 관계죠. 그래서 내가 팔로우를 했다. 그렇다면 여기 계정에 대한 소식만 받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를 만들 때는 페이지의 종류나 브랜드, 캐릭터, 콘텐츠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페이스북에 개인 계정과 페이지 꾸미는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